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종목 세밀하게 짚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립니다.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전 시간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1%까지 지금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 2280선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229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출발을 했는데 현재 포인트 부근 2279포인트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다시금 밀려 내려가는 추세고요. 힘이 없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1209억 원까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749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1549억 원 또 급락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1포인트 역시나 1% 정확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8포인트 딱 지금 하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도 지금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전형적인 힘없는 약세장의 모습 펼쳐지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도 좋지 못합니다. 개인만 1192억 원 강하게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729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연기금만 지금 70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는 정도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 50전에 거래되면서 9원 30전 급등입니다. 원화 약세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시장 지속적으로 약세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결정타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비중에 대한 하향 전망 이런 부분들 향후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 어우러지면서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주 내 삼성전기와 삼성 SDI 등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삼성전기와 SDI가 급락하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와 MLCC 섹터까지 같이 급락하면서 전방위적으로 IT 섹터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화학 섹터와 바이오 섹터 주들은 일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바이오 섹터 강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좋았었습니다만은 대북주들의 초강세 속에서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중저가주들 중심으로 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남북 고위금 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철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그룹주 3인방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죠. 실적 발표가 지금 속속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종목별로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그동안 좀 낙폭이 미리 선조정을 강하게 받아서 컸던 섹터들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MLCC 2차전지 сек터의 하락도 일정 부분 다음 주면은 저가권에서의 가격 매매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에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 위주로 탄력적인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쓰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오늘만 보시면 삼성그룹주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LG 디스플레이 선전하는 모습처럼 시장이 한쪽에서 눌리면 한쪽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이어가더라도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향후에 투자 트렌드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 주들하고 최근에 강하게 조정을 받은 IT 섹터 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오후장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대체로 관심 있게 다 보셔도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 섹터 내에서도 말씀드렸고 삼성 관련주들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화학주들이 좀 바닥을 잡은 상태인데요. 일단 뭐 그 안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바닥을 잡은 종목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코롱인더입니다. 사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 때문에 일본의 스미토모 쪽이 이제 코팅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밴더로 결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우려감도 팽배했었는데요. 최근에 SKC가 실적 발표하고 초강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이제 코롱인더는 조금 바닥권에서 눈치 장세였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는 뭐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그동안 좀 우려감이 있었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투명 CPI 필링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는 코팅 기술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든 구간입니다만은 합자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합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CPI 필름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한 65,000원에서 64,000원대에서 뭐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어떨까 싶고요. 분할 매수 하시되 일단은 뭐 21선이 있는 61,000원 선 이 부분이 마지노선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62,000원으로 손절가 드리기는 했는데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월 달에 있었던 고점 구간이 한 75,000-6,000원대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추가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좀 기관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롱인더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청원 차장이 준비한 종목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예,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예. 금융과 벤, 그리고 현금 수속 사업과 결제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7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한 8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TM과 CD벤 시장의 1위 사업자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 주차장과 복권 수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계속 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점은 한국전자금융의 추후 실적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3차례 5월 말과 6월 말 그리고 7월 말에 저점을 다진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1선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 21선을 천천히 밟아가면서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점이 한편으로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을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편입을 시켜보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대양재지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이 목재 섹터에 속한 기업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골판지 원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골판지 생산 업체들이 국내에 약 1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연간 300톤 이상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골판지 수출량이 약
2,000톤 수준으로 201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있었고 골판지 수출의 중국 비중이 약 53%까지 증가한 지금 시점에서 또한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라고 하는 이슈까지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대양 제지의 경영 환경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계속해서 주가에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과 섹터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신대양 재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신규로 편입하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고가를 84,000원에 형성한 것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84,000원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캔들이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만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은 내의류와 양말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기존 퓨마, 언더웨어 등 카테고리의 꾸준한 판매 증가와 함께 2분기 신규 런칭한 테스토니 언더웨어 라인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홈쇼핑 채널 대비 수익성이 좋은 티커머스 판매 증가, 그리고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코엘 패션의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8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18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패션 부문 성수기 진입에 따른 호실적이 계속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파 브랜드와의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코엘 패션의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이라는 것. 코엘 패션의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도 여전히 밝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23일 한 차례 저점을 찍은 이후 가파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가의 가파른 급등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그런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코엘 패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월 24일 날 나타난 고점 6,350원, 손절가는 5,2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토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6% 증가한 1,48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한 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데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사실상 상장사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하반기 증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수익성 MLCC 2형 필름의 생산량 증대도 기대가 되고 있고,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 그것이 곧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이어져 지금의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 3일 동안 우선 조정을 조금 강하게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거나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오늘 약 4.3% 정도 빠진 시점이지만 그래도 금일 종가에 한번 잡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한솔제지는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등의 제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4,825억 원, 영업이익은 53.6% 증가한 4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 속 산업용지와 특수지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사실상 2분기 실적을 견인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고집 가격이 급락한다는 점과 가멸지의 원료 부족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으로 국내 제지업체의 성장이 그리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산업이 특정 섹터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겠죠.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솔제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제지가 올해 8월부터 매우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는 한 2만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솔제지는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높게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 제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KMW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동사는 무선통신 사업 관련해서 이제 무선 주파수 부품 산업에서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이동통신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고성능 앰프, 그리고 초소형 기지국, 그리고 동사만의 특수한 기술이 이제 가미된 세계 최초의 블랙홀 필터를 성공적으로 제조함으로써 이제 2년 동안 회사의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제 이뤘던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KMW의 매출의 90%는 이제 무선 주파수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주 제품들인 안테나 그리고 필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라는 이제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선이 아닌 이제 대각선을 하나를 그려봤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올해 3월과 그리고 5월, 4월에 이제 한번 이제 18,000원 정도의 이제 바닥을 다진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 동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약간 눌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대각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주로 이제 반도체 생산용 장비를 제조를 하면서 이제 회사가 시작을 했으나 현재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98%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제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휴대폰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기반의 ADAS 제품, 그리고 생체 정보 인식, 그리고 정보 보안 기술, 그리고 추가로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까지도 이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고성능 그리고 고화소화 돼가면서 이제 전문 개발 인력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사의 시장 지배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캠시스의 주가는 올해 6월과 그리고 7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00원 부근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은 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2번 바닥을 찍었었던 1,94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은 이제 개보린과 이제 식욕 촉진제인 트레스탄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요. 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 그리고 의약품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약간의 눌림은 있었으나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눌리지는 않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영향은 있겠지만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오송에 위치한 이제 첨단 의약품 원료 합성 공장이 완공되면서 이제 수출 면에서도 이제 매출이 확대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65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8% 증가한 151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3분기에는 이번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 이후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눌렸었는데 동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눌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사의 주가가 현재 이제 박스권이라고 여겨지는 약 5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함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4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동사는 이제 의학화학 쪽을 기반으로 합성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카이스트 내에 이제 중앙연구소가 하나 있고 제천에 이제 GMP 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료 의약품 쪽과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유일한 기술은 이제 국내 최초로 녹용의 유효 성분을 합성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식약처에서 허가받으면서 이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8.4%가 증가한 9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5월과 그리고 6월에 이제 7만원이라는 바닥을 2번 확인을 하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2번의 쌍바닥을 찍은 후에 이제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8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자동차 전문 기업인데요.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앰뷸런스,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연결 종속회사로 이제 오텍 캐리어와 오텍 캐리어 내장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각각 냉난방 기기와 상업용 이제 냉장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달에도 한번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이후에 약 한 4,000원 정도 이제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의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공시를 이번 주쯤에 한번 했었습니다. 2018년도 매출을 1조 2,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625억 원에 예상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이 수치들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인 9,700억 가량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고 약 9월까지도 지속된다면 동사의 주가는 그만큼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태까지 5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청원 차장의 다음 종목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예. 이노션은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2,96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2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차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체 광고비가 증가한 점이 사실상 2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차 스케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차의 마케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분기 말 현재 현금 보유 규모가 7,200원에 달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한편으로는 이노션이 현재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노션이 약 4.6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를 최근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연기금과 투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게 저는 3월 초에 보인 약 6만원대, 그래서 6만원대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고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3분기와 4분기 다양한 마케팅 효과에 기인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6만원을 다시 한번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장기 이평선이 있는 67,500원, 손절가는 5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는 우선 어제 매우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동사는 KT와 LG U+ 등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스위치와 데이터 전송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224억 원, 영업이익은 3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5G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점과 통신 사업자들의 유선 인프라 장치도 대폭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5G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아래 다양한 기업들, 특히 5G 관련 기업들의 수혜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효한 결과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였죠. 어제 주가가 약 20%까지 상승하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2.18%, 전일 20%나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2% 내외의 하락을 보인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점이 아닙니다. 또한 어제의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점과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올 7월 중순부터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비쿼스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매수세 또한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쿼스 다음주 월요일에 시가가 혹시나 양봉이 나오면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4만원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과 물류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 LED에서 이제는 OLED로 넘어가는 가운데 동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약 3,650억 원, 영업이익은 37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이 2,189억 원의
해외 OLED 장비 수주 잔고에 대한 매출 인식 확대와 일반 물류 등의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동사의 미래 가치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이 비록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그리고 해당 동사의 실적은 결국에는 3분기와 4분기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SFA를 지금부터 눈여겨보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충분히 형성한 모습입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걸쳐서 3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지지해 준 다음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38,000원대를 기점으로 주가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241선을 돌파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놓일 가능성을 높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SFA를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목표가는 약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드 해빙에 따른 중국과 유럽 배터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과 올 초 LG화학과의 3,060억 원 규모의 음극재 계약 등으로 인해 음극재 매출은 산업의 영향 그리고 동사의 실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3,345억 원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2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의 발표 이후 동사의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모두 사라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음극재를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이 포스코 캠텍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주가가 조금씩 상승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 따른 우려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여기에 따른 충격은 모두 만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주가 하락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영향도 있고 기술주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충격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동사의 주가에 대한 수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토대로 포스코 캠텍을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약 6만원, 손절가는 4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연계 수수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약 27,000개의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와 정보 그리고 다양한 뉴스 컨텐츠를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 따른 사업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18억 원,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이 약 91조 수준입니다. 2014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만큼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나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월 4일에 19,2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었고 최근에 7월 한 달 정도 조정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초였죠. 8월 6일에 18,300원까지 상승을 한 다음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곳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점을 토대로 다나와를 오늘처럼 3.4% 정도 눌림이 발생하는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나와까지 5종목을 더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창록 차장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AD칩스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지금 한 3주 연속해서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설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반도체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특징으로는 이제 종속회사나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곳은 SD램, 그리고 SD램 쪽의 내장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2D 그래픽 프로세서 등의 신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 7월 13일에 약 60억 원 규모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을 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12%대의 상승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었고, 이번 주 화요일 다시 한번 1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3% 이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06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M코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이제 운영 정보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거에 추가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업도 이제 제조 판매하는 업도 이제 시행 예정이고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5%랑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원가와 인건비 그리고 판매 관리비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아직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70억 원 규모의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작년 매출액의 약 10% 수준이고 앞으로도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코어의 주가는 올 초 한 18,000원대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달과 지지난달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대의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눌림을 주고 있지만 아직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매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메디프론입니다. 동사는 이제 3개 사업 부분으로 회사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무선 통신사 및 포털 사이트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과 LCD 모니터와 마우스 등의 이제 IT기기 유통 부분,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제약업 해서 3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구조 같은 경우는 IT 기기 유통 부분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2%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이번에 손실을 봤는데요. 영업 손실의 원인은 이제 매출 원가가 31%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106% 증가한 것이 이제 영업 손실의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도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등할 때 같이 급등하는 이제 추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후에 약간 눌림을 주었지만 저는 지금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방 이탈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박스권 하단은 이탈한 5,99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초정밀 금형 및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설립 이래 이제 반도체 제조용 이제 초정밀 금형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생산 그리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LED, 그리고 PCB, 그리고 레이저 등 첨단 IT 산업용 장비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787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8.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8억을 기록하면서 32%의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여기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 한 것이 6월 말에서 7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만의 이제 특별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달 2일이죠. 7월 2일 이제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발행 주식의 10%인 635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후로 동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눌림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000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BC월드 제약입니다. 동사는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동사가 제일 강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약품이 이제 진통제 부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R&D 개발력을 충분히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마취 통증, 순환계, 그리고 항생제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의 이제 돌발성 통증 치료를 위한 이제 병구용 약품인데, 이 약품 같은 경우는 10분 내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사나 이제 약품을 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바로 먹어서 경구를 통해서 이제 10분 만에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4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79%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24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BC월드 제약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보니 올해 4월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이후 바닥을 충분히 다진 후에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약 29,000원대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3만원 이상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를 그래서 약간 좀 높게 잡았습니다. 4만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이번에 바닥이었던 2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까지 5종목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삼성전기를 추천을 이청훈 차장이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MLCC 쪽이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은 제가 추천한 이후로 월요일에 종가는 무려 4%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성과는 분명히 좋지 않고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삼성전기를 혹시나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4만원 내외에서 추가적인 매수까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분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오히려 오늘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날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 기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고점이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오늘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다나와를 제가 단기 종목으로 편입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로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가 최근 1개월간 약 27억 원, 즉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8월 6일 한 차례 18,3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터치한 점을 토대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는 다나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은 지난주에 KMW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KMW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약간 눌림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왜냐면 단기 접근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은 점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어저께 6.27%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매수가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종목을 저는 추천할 생각인데 이번에도 저점이 다시 높아지면서 향후 주가 전망은 전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원 이상의 신고가를 이제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KMW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은 삼진제약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에서도 눌리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으로도 목표가는 53,000원 정도, 현재 주가가 약 5만원 부근이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5만원이 깨진다면은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하지만 4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06번님께서 제주항공 여쭤보셨는데 41,600원의 비중 20%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엔 최근에 고유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악재가 조금은 있지만 제주항공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수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해외 출국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실적 전망 또한 매우 좋습니다. 고실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하계 휴가철이라고 하는 점, 즉 8월에 해외 출국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또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저는 제주항공의 주가의 경우 약 4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지를 해준다면 지금 구간이 한편으로는 최저점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1%를 소폭 상회하는 하락률이 나오는 시점에서 4만원 초반대에 있는 지금 추가적인 매수까지 고려해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0526번님께서 P&E솔루션 14,0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60%. 오창로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P&E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약 3주, 4주 전쯤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후에 주가가 약간은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지 충전기와 방전기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 거래처로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솔루션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약 17,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현재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두 개 이제 타원을 그려놨는데 이게 13,000원입니다. 13,000원의 이제 지지선
이라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13,000원 위에서 반등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142번님께서 SK하이닉스 84,400원에 비중 30% 여쭤보셨는데 사실 8만원 초반대 지지 강하게 받다가 최근에 또 악성 리포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이청호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가급적 전략은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모건 스탠리에서의 한 차례 언급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죠. 삼성전자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왔고 SK하이닉스 또한 지금부터 조금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손실률이 약 6%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악재에 의한 즉 단기 노이즈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전량 매도 처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량 매도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시 26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2280포인트대는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낙폭은 꽤 큽니다. 2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들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입니다. 결국에는 2279까지 빠졌던 지수가 회복 하나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빠져내려오면서 228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수급 주체인데 개인이 1,552억 원 매수 물량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빠지니 개인들은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578억 원,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78억 원, 투신이 286억 원, 연기금이 무려 52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433억 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0억 원이 넘는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장중 45,000원도 오늘 깨졌었는데 지금 장 후반에 3% 중반대까지 낙폭을 그래도 좀 줄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무려 7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셀트리온도 1%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이 하락장에서 굳건하게 버텨줍니다. 일단 464,000원 규제 완화에 대한 호재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0.87%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약보합이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조정이 좀 나오고요. 네이버도 1% 빠집니다. 삼성물산은 12만 초반대에서 지금 어느새 12만 6천 원대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0.52% 하락 4포인트 정도, 그리고 지수는 785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92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780선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 3시경에 지금 위협을 받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지수가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움직임은 장 후반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주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은 883억 원 순매수 여전히 강하게 하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55억 원. 이 가운데 투신 연기금이 매수에 동참하는데 투신도 4억 원 매수 전환이 됐고요. 연기금이 79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만 307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594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까지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CJENM만 지금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5%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25만 7,1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도 빠지고요. 포스코 캠텍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세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자,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호 차장께 여쭤보도록 하죠.
예, 오늘 제일 눈여겨볼 사항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렸다라고 하는 점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즉 반도체 업황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크죠. 시총으로 보더라도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적어도 당분간은 조금 더 지수가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섹터별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이 목재와 같은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조금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섹터별로 접근을 해주는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진에어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62억 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회사인데 전년 대비해서 50%나 빠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오창록 차장께도 시장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그 변동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제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리포트가 나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의 하락을 기록한 날에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정말 구조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빠졌다가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큰 하락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노선은 코스피 지수가 22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2300, 그리고 800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그래서 지금 매수를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 아니면 금일 좀 낙폭 과대인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91% 빠졌습니다. 2282.7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장중 깊은 낙폭은 좀 줄여낸 모습입니다. 0.59% 하락한 784.81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인데요. 무려 11원 70전이나 올라가면서 1128원 90전대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자, 환율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또 정리해 드릴 텐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 준비 중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참 정신없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2시에 갤럭시 노트 9,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갤럭시 노트 9이 삼성전자 이후에 구원 투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주가가 3%대 급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수급에 외국계 관련돼서 모건스탠리가 매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는데 갤럭시 노트 9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면 애플의 아이폰에 경쟁하겠다 그런 올라왔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3% 급락, 그리고 애플은 오늘 새벽에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갤럭시 노트 9 잘못 만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올랐는지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대우입니다. 이번 주부터 그 새내기 종목이 벌써 오늘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번째 새내기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자, 대우라는 종목들 말씀드려 볼래 중이고요. 또한 부산산업과 푸른기술은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남북경협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좋겠습니다. 또한 BJF 리테일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데 오히려 그 편의점 주와 알바는 싸우고 있지만 이 본사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넷마블과 마지막으로 지난 4월달에 삼성증권 이후에 또다시 유령증권이라는 코멘트하는 유령 주식이라는 페이퍼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거리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우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대우 공모가 9,000원입니다. 9,000원 시작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 들어온 종목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대우가 가장 타이밍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아신 것처럼 대우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저런 이슈 관련돼서 농자재 전문 그리고 비료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인 종목들 조비 등 소위 대북 경협 관련주의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우가 오늘 공모가 9,000원에 12,400원, 즉 마이너스 6.4%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공모가 대비로는 약 3,400원 정도 상승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표가 대우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농업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농자재 전문 그리고 농약 살균 살충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우가 올해까지 40년 전통이라고 그러지만 42년 전통의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대우라는 기업이 오늘 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공모가는 9,000원이고 어떻게 보면 농약 살균 그리고 살충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부산산업과 푸른기술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산업 아시는 것처럼 대북경협 관련돼서 가장 승자라고 말씀드려보겠고, 이게 벌써 23만원, 다른 페이퍼를 보면 25만원 이상도 올라가는데 오늘 장중에 23만 8천원, 오늘은 23만 2천원이면 다음 주에 좋은 이슈가 있다, 이런 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이죠. 고위 어떤 책임 관련자가 좀 만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부산산업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른기술도 26%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가을에 만날까, 그런 이슈가 상당히 시장을 좀 뜨겁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드려보겠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두 종목들이 얼마나 트렌드가 있었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중국시장, 그러니까 유가중국시장 거래소 관련돼서 부산산업이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관련돼서 시멘트업종도 있고요. 대우AL은 우리가 고속철도 관련주로 말씀드려보겠고, 아시아시멘트 등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해 종목들은 대북 경협 관련주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는 푸른기술이 상승 1위였습니다만 코리아 SE로 좀 밀렸는데 여전히 푸른기술 그리고 DIT 또한 서희건설 이런 몇몇 종목들, 즉 대북 경협 쪽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이슈가 과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상 이슈 전날 상승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파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약간 좀 보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관련돼서 BJF 리테일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 17만 1,500원대, 즉 1%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BJF 리테일이 그동안 하락이 좀 커졌습니다만 오늘 어저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의 데이터를 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2017년도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116% 급증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당기순이익도 105%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BJF 리테일이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보시면 편의점 주의 어떤 기사도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내년부터 시간당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편의점주는 잠을 못 자고 아르바이트 생활 싸우고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본사가 이렇게 이익이 난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본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을 편의점주한테 좀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리테일 업종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을 보면 BJ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이 최근 들어서 엄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부터 게임 업종주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넷마블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8천원 선, 12만 7천원 선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데 많은 페이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됐을 때 가장 피해있는 업종은 게임 업종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오명이 있었죠. 자, 구로디지털의 넷마블의 직원들이 밤새워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구로디지털의 무슨 뭐 오징어 배다 그리고 구로디지털의 등대다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52 이 기본에 이제 시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넷마블 실적이 부진하는 것이 결국 그 많은 소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관련 그 게임 관련 엔지니어들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작 발표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넷마블의 주가가 실적이 부진하지만 그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소위 그 노동자들이 좀 편하다면 주가는 뭐 이렇더라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워라벨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지금은 실적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저께 상장 이후에 최저가로 주가가 밀렸다는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오늘 4%대 급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진투자증권을 넘어서 우리가 삼성증권 과거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간단히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삼성증권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락이 좀 커졌습니다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런 얘기 이슈입니다. 즉,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매하시는 고객이 그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주식을 샀습니다. 다만 그 주식이 사고 나서 액면분할 병합을 했거든요. 즉 4분의 1로 줄였지만 주가를 올렸는데 그 투자자가 이게 전산상으로 연결이 안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 주가는 주식 가격은 똑같이 있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결국 병합을 하거나 그렇게 보면 미국 예탁원에 있는 데이터가 한국에 있는 예탁원의 데이터로 넘어가고 그 데이터가 유진투자증권의 데이터로 넘어가는데 그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유진투자증권의 모랄 해저드라기보다 삼성증권과 다르죠. 유진투자증권의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 즉 한국 예탁원의 문제가 결국 유진투자증권과 맞물려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그 삼성증권의 모랄 해저드라기보다도 이건 전산 시스템 문제였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주가의 급락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번 주에 시장 이슈 관련돼서 무역 관련 이슈가 예상보다 시장에 부각됐습니다만 시장이 상당히 둔감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게임 업종을 비롯해서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진다는 걸 보면 이제는 무역전쟁 이슈보다도 하나씩 나온 실적에 시장이 예상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날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 한 시장 이번 주 폭염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와 이제 개인의 이제 매수세로 아쉽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반등 시도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IT 중심의 이런 업종들이 이제 큰 낙폭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코스피 전체적인 하락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와중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많이 보이고 어느 정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부산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조비에서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피 종목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517억 그리고 217사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은 거기에 반면에 821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계속 사는 개미들만이 사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업이라든지 IT 부품 관련 업 쪽에서 강한 하락세. 하지만 반면에 방송 서비스라든지 출판 그리고 문화 오락업에서 좀 반등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장 보면서 다음 주 장 중 전략을 전반적으로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삼성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안을 좀 내면서 삼성전자 자체 삼성에서 바이오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지를 많이 주었는데요. 거기에 더 더불어서 이제 정부와 바이오 규제에 대한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부 역시 향후 한국을 책임질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을 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 장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닥다지기를 다지고 이제 바이오 장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에이프로젠 KIC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이제 항체 신약 경쟁력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다이노나로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 항체 4종류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사업화 관리 자체를 이제 양도를 받았던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다이노라 같은 경우에는 타 항체 개발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세포명 단백질 자연 그대로 상태로 인식을 하면서 오직 항체만을 골라내는 좀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기존에 있던 안정적인 사업 구원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항체 신약 분야에서 좀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에이프로젠 KIC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자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저점 매수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 다음 주에 제약 바이오 업종과 더불어서 이 종목을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